2019년 9월 17일 오전 10시 42분입니다. 어제는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주최를 한 박정희 아카데미 그 4기 교육 과정이 경주에서 있는데요. 저도 몰랐고 지난주에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두 번째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강사분들이 오시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경주에 보면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경주 놀러 오시면 경주 화랑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.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옆에 있는 마을인데 그 테마형 마을입니다. 거기 꼭 한번 놀러 한번 가보세요. 밤에 가도 좋고 낮에 가도 좋고 그냥 뭐 뭔가 체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산책 한번 해보시면 잘 지어놨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. 거기에 이제 그 화백관이라고 하는 2층에서 강의가 있더라고요. 뭐 저는 거기 정식으로 수강을 신청한 건 아닌데 이춘근 박사님이 오신다길래 실무를 한번 보고 실제 음성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갔습니다. 사실 그 이춘근 박사님의 그 강의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어릴 때 반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왜 어느 장면에서 어느 배우가 어떤 대사를 하고 액션을 취한다는 이런 거 이제 다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. 그처럼 이춘근 박사님의 강의는 제가 일부러 찾아서 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외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고 뭐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 새로운 거 그 전에는 못 들었던 걸 듣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자꾸 들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오는구나. 또 뭐 이 세태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또 강의를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른 또 정보를 얻고 유익했습니다.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강생들이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다는 거. 그 맨 앞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스텝이더라고요. 거기 그 관리.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거야 뭐 이춘근 박사님의 탓이 아니고 그 주최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? 뭐 전략을 떠나서 그런데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보수주의적 어떤 색채를 띤 그 학습장에 가보면 대체로 나이가 좀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뭐 구조적인 한계는 있긴 한데요. 이춘근 박사님의 강의는 긍정적으로 늘 마무리를 하세요.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먼저 일단 전 단계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걸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좀 좋게 마무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근심을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해요. 예를 들어 좌익들은 항상 뭐 환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요. 뭐 지구 종말론, 뭐 이런 경제 쪽으로 또 가면 또 암담한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. 뭐 꼭 좌익 아니더라도 신문들이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. 좀 크게 부풀려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 정말 구조적으로 경기가 침체 상태로 빠져들고 있긴 한데요. 경보 사이렌을 지금은 잘 울려주고 있긴 한데 원래 그전에는 좀 습성적으로 제가 제 나름의 신문을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봐온 바 조금 크게 부풀리는 건 있습니다. 그런 경향성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춘근 박사님은 현실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하게끔 안심을 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제가 뭐 감히 뭐 그 박사님의 평을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라는 그 중간 고리가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뭐 가령 미국을 빼버리고 트럼프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그 고리가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. 강한 국가,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을 뭐 여러 학자들마다 제시를 하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요소는
국방력은 당연히 경제력을 포함을 해야 되겠고요. 국방력이고, 그 다음에 외교력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민적인 저항 정신을 꼽을 수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저는 시민적인 각성, 저항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.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 단계의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다키스트 아워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처칠이 이제 지하철을 타 가지고 그 시민들이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, 물론 픽션이 약간 가미됐다고 보지만, 거기서 처칠이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강한 저항 정신을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펼쳐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, 그런 것처럼 저는 시민적인 저항력이, 정신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뭐 그런 거라든지, 어쨌든 뭐 트럼프를 두고서는 백모 박성현이라는 분 있죠. 그분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. 그 다음에 백모 박성현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거대한 그레이트 게임,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전략을 굉장히 높이 사고 그렇게 잘 돌아갈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맥을 갖고 있는 분이고,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지금은 과거에는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다가 지금은 펜앤드마이크 대표로 계시는 그 정규재 주필의 그 지론은 조금 상반되거든요. 정규재 주필은 트럼프바, 그러니까 줄여서 특바들이 자꾸 헛소리를 한다, 그런 거 없다, 환상 가지지 마라, 이렇게 하는 그 분인데, 이렇게 양갈래로 좀 갈라지는데, 뭐 큰 갈래에서는 저는 같이 수렴한다고 보지만, 미국의 역할,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능력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갈라져요. 이견이 되는데, 전 뭐 두 분 다의 의견을 다 섭렵해 볼만 하고 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,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있더라도,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곱하기 100의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본인의 역할이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 주겠습니까? 저는 늘 그게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의 주장이에요. 근데 그 백모 박성현 주필의 경우에는 북한은 350만 명이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는 악마들이다. 전체주의 사교 집단인데, 반면 이 한국의 남한에는 핵폭탄 아니라 정말 뭐 총알로 누구 한 명이 죽더라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의사결정이 더디게 나올 텐데, 반면 북한은 목적을 위해서는, 꼭 북한 아니라요, 이 전체주의 집단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.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셈셈이가 될 수 없다. 그 똑같은 등가성을 가질 수 없다.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북한의 지도층은 자기의 주민들이 얼마가 희생이 되더라도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제가 그 이충근 박사님도 아마 핵무기 무장론에 주장하는 편에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,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핵무장은 해야 된다. 뭐 한일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반대할 것이고 중국은 더더욱 반대할 것이고, 그걸 지렛대 삼아서라도 북한을 중국이 또 압박할 수도 있겠는데, 실제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제 혼자 뭐 결심한다고 뭐 있겠나마는 제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. 문정인이라는 사람 알죠? 한일 핵무장론은 극우 세력만 자극한다, 무의미한 전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워딩을 뱉어낼 때 그 반대로 하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사람이 내 말 그것을 그대로 반대로
반대로 하도록 하는 게 또 자기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2단계까지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이 사람은 마치 김정은의 지령을 받듯이 말을 뱉어내거든요. 예전부터 계속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핵무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. 이 좌익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, 남북 좌익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김익중이라는 전라도 출신인데 경주 동국대 캠퍼스 와가지고 교수지도 하면서 민중당 사람들 만나고 뭐 그 좌익들 만나고 환경운동가들 뭐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경주에 있나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핵폐기를 주장하는 것도 역시 저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김일성의 유훈에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, 어쨌든 이 문정희 씨가 핵무장론을 반대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답을 얻었습니다. 이 핵무장은요, 김진명 씨라고 있습니다. 김진명 씨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이 3권짜리인데 이건 제가 왜 갖고 있냐면은, 제가 책 한 권 안 보고 살았는데 유일하게 이 책을 고등학교 때 하룻밤에 3권을 다 읽었습니다. 밤을 꼴딱 샜어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리고 감성을 굉장히 자극을 하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김진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꼭 좌익이다 이렇게 분리할 것 없이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적 감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염시켰다. 현실을 보지 못하는,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핵심이 뭐냐면, 줄거리가 뭐냐면, 결국 남북이 손을 잡고,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항해 가지고 핵무기를 써야 된다, 뭐 이런 주장이에요. 그래서 핵무기를 쓰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박애 정신을 발휘해서 한번 봐주자,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걸로 이제 그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. 이 민족적 감성을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에 와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핵무기에 대해서는 최근 그 김태우라고 하는 국방 관련 전문가 분이 계세요.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. 사실 제가 여기 책 내용들 좀 많이 읽어서 남기려고 했는데 영상이 자꾸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굉장히 미련을 가지면서 이 충청남도 안흥 해변에서 그 자체 개발을 했던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요. 그걸 바라보는 장면이 이 책 표지에 있습니다. 표지에 있습니다. 이때 핵무기를 개발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었겠죠. 그래서 어제 제가 이충건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핵무기는 가져야 된다.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결정만 내리면은 핵무기를 바로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.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겠죠. 우리 한국도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3개월인가요? 6개월인가요? 그 정도만 걸리면 거의 연탄 찍어내듯이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물론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, 상대방이 주먹을 쥐면 나도 주먹 쥐고 상대방이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어야 되는 것은 전쟁에서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. 근데 물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. 근데 재래식 무기라고 해서 뭐 활 쏘고 이런 게 아니죠. 재래식 무기도
굉장히 그 폭발력을 가집니다. 그래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만큼의 재래식을 쏟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핵 대 핵이 가장 등가성이 있죠. 그래서 핵에 대해서는 특히 문정인 씨가 이렇게 핵무기 가지면 안 돼, 그거는 극우들만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극우는 누굽니까? 자유 대한민국.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극우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극좌니까 자기들을 반대하는 세력은 저 끝에 있는 오른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극우는 나름의 일리는 있구나,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, 아무튼 문정인 씨가 또 이런 좋은 갈래를 타주네요.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